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중학수학 개념 끝장내기의 배수경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손성민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셨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중학교 1, 2, 3학년의 문자와 시계 관련된 개념 한번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강의에 앞서서요. 여러분에게 이런 표지판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자, 보신 적은 없어도요. 자, 선생님 그거 거위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교통 표지판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뭐 대전에 사는 친구는요. 아마 그 카이스트라는 대학에 가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무슨 뜻인지 말하지 않아도요. 교통 표지판 그림만 봐도요.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듯이 수학에도요. 이 문자나 또 기호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 많습니다. 그 약속들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죠. 선생님과 함께하는 바로 이런 제목. 문자의 사용과 시계 값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장낼 개념 3가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문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의미로 이 문자를 사용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기호들을 사용했는데요. 특히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는요.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식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자를 또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3가지 끝장낼 개념 선생님과 함께 정확하게 오늘 한번 완벽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여러분 혹시 음악 좋아하세요? 자, 음악 우리가 뭐 음원을 요즘 많이 사곤 하죠. 자, 음원을 사곤 할 때 여러분들 뭐 어느 날 이런 거 있어요. 월정액을 내고 내가 막 곡을 무제한으로 다운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곡 하나하나당 이렇게 가격을 지불하기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곡 한 곡당 500원씩 지불하는 그런 다운로드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한 곡을 우리가 다운로드 하게 되면요. 500원을 지불하게 되겠죠. 이제 금방 나오지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500원인데 한 곡이니까요. 500 곱하기 1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물론 500원. 자, 2곡입니다. 자, 2곡이면요. 500원짜리를 우리가 2개 받은 거니까 500 곱하기 2 이렇게 하겠죠. 자, 근데 이게 매달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 나 어떤 날은 7곡 받고 어떤 날은 8곡 받고 뭐 이럴 텐데 어떤 달은. 자, 이렇게 된다면 그 계산을 어떻게 할까? 일일이 설명해야 될까요? 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500 곱하기 3 하듯이요. 500이라는 이 수는 여러분 변하질 않죠. 그런데 변한다라고 한다는 건 바로 이 수가 변할 거예요. 몇 곡을 다운로드 받을 건지 이게 변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몇 곡을 다운로드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내가 이 곡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때 금액을 계산할 거냐. 500원은 변하지 않지만 항상 여기다가 내가 다운로드 받을 곡의 수를 넣기만 하면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문자를 왜 사용하느냐. 자,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한 곡 받을 때는 얼마 어떻게 계산하고요. 뭐 100곡까지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곡의 수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다가 우리가 변하지 않는 500원만 곱하기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얘기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표현법이라면 이런 변하는 수들을 담는 그릇만 우리가 마련하면 된다. 그 그릇이 누구냐? 바로 문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를 사용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많은 내용들을 압축해서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만약에 선생님이 1000 플러스 자, 그리고 200 곱하기 x라는 방법으로 내가 만약에 금액을 계산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건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항상 월정액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일단 기본으로 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격은 좀 다운됐지만 200원씩 내가 곡의 수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받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의 표현만 가지고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우리가 간단한 예만 가지고도요, 이 문자 힘을 한번 느껴볼 수 있었지만, 자, 선생님이 좀 더 다양한 예로 이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선생님 개념 확인 문제 같이 이렇게 개념과 엮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랬죠. 자, 여기 x와 y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숫자들로 바뀔 수 있겠지만
무엇을 담든지 어떻게 x, y는 각각 시속 x 킬로미터라는 속력을 나타낸다는 의미와 그리고 y는 시간을 나타낸다는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궁금한 건 거리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거리에 관련된 여러분 공식 기억하시나요? 자, 이거 마우스 기억하세요? 거, 속, 시. 자, 뭐냐?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기억이 좀 빨리빨리 되살아날 겁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이 거리는요. 속력과 시간을 곱셈해야 되니까 x 곱하기 y. 자, 거리는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00원짜리 연필 A자루와 200원짜리 지우개 B개를 사고 지불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두 가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연필값 먼저 계산해야 될 텐데요. 한 자루에 300원짜리다라고 우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까 우리 다운로드 받는 음원의 그 가격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죠. 한 개의 가격에다가 그리고 곱하기 A 해주시고요. 자, 200원짜리 지우개 B개니까요. 한 개의 가격에다가 역시 곱하기 B 해주시고요. 이것 두 개를 더하기 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지불할 금액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x 센티미터, 세로의 길이가 y 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 2개 있고요. 세로 길이가 또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레 길이는요. 2 곱하기 x 한 것 하고요. 2 곱하기 y 한 것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둘레 길이니까 센티미터로 단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역시 700원짜리 초콜릿 A개를 사고 아까랑 문제가 비슷한 거 했더니 10,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을 우리가 계산하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원래 10,000원이 있었는데요. 자, 거기서 700원짜리 초콜릿 A개를 계산한 것을 어떻게 될까요?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스름돈을 계산해 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바로 이런 수량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바로 이 문자가 큰 힘을 발휘한다.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어떤 상황에 맞게 해석할 수도 있으면 더 좋겠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숫자들만 다룰 때는 함부로 무언가를 생략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자를 사용하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좀 더 수학은 간편하고 효율적인 거를 우리가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호들을요. 큰 혼란이 없는 상황 안에서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끝장 개념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어떻게 생략하는지를 여러분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다양한 경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우선 2 곱하기 3이라고 했을 때 숫자와 숫자 사이에서 곱셈은 좀 생략할 수 없나요? 자, 요거는 좀 드물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2 곱하기 3을요, 좀 간단하게 점으로 나타내어서 곱셈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게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이게 뭐랑 비교가 안 되냐면 2.3이다라는 이 소수로 나타내는 요 수하고요. 이 곱하기 기호를 나타내는 점, 위치가 좀 다릅니다. 자, 소수점은 좀 아래쪽에 찍고요. 이건 좀 중간에 가운데다 찍긴 하는데요. 좀 헷갈리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 같은 경우는요. 생략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거 왜 가지고 왔느냐?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 문자일 땐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자, 문자일 때는요.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냐? 선생님 이렇게요. 곱셈 기호 생략하면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A 빼기 2하고 우리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요. 자, 문자와 숫자를 우리가 곱셈해서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싶을 때는요. 숫자를 앞에다가 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A 했는데 곱셈 기호 생략하게 되면요. 바로 요것이 곱셈 기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볼까요? 문자들이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같은 것들끼리 계산해 주는데 자, 여러분 바로 이럴 때 두 번을 우리가 곱셈을 해주면 곱셈한 것을 지수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x의 제곱 이러면 x를 2번 곱했어요. 이런 뜻이 되겠고요. 곱셈 기호 생략하고 문자와 문자끼리도 역시 곱셈 기호 생략하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세 번째 했고요. 네 번째.
1 곱하기 A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은요 곱하나 마나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요 아까처럼 이렇게 생략하지 않고 1A 이렇게 쓰지를 않고요. 1은 우리가 곱셈 해도요 역시 A 값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A라고 합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곱하기 A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마이너스 A입니다. 이렇게 생략할 수 있고요. 자, 그렇지만 비교할 것 0.1 곱하기 A는요. 선생님 0.1A 이렇게 쓰지 이렇게 0.A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라는 것. 자, 0.1 곱하기 A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0.1A다라는 거 잊지 말고 같이 비교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 마지막 아니구나. 아직 2개 남았구나. 자, 곱셈교 생략 중에 마지막인데요. 자, 이렇게 식이 있고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숫자를 같이 곱합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을 먼저 쓰시고요. 곱셈교 생략하고 A 플러스 B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 자, 마지막 나눗셈 기호는 어떻게 생략하나요? 자, 선생님 이건 2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했었죠. B분의 A 그러면요. A 나누기 B 하는 거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나누기 B를 바로 이 분수꼴로 나타내어서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또 다른 방법,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A 그리고 나누기를 곱하기 기호로 고쳐서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 대신 뒤에 있는 수를 뭘로 바꾸죠? 자, 역수로 우리가 바꾸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결국 곱셈교 생략해서 자, 분자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요. B분의 A 이렇게 되니까 역시 이것 2개가 같은 결과가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곱셈기호, 나눗셈기호 여러분 생략이 가능합니다. 특히 곱셈기호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생략이 가능한데 숫자일 때는 점으로 나타내지만 많이 사용하진 않고요. 숫자와 문자일 때 생략하고 문자와 문자일 때 생략한다. 자, 하지만 나눗셈 기호는 완전히 생략하기보다 분수꼴로 나타내어서 약간 표현의 방식을 좀 다르게 하면서 나눗셈 기호만 이제 생략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 원리를 알려드렸으니까 실전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개념 확인을 또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식을 곱셈 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내어라 그랬습니다. 선생님 문자와 숫자를 곱셈하게 됐네요. 아까 했죠? 그러면 숫자 먼저 쓰고 그리고 곱셈 기호 생략하고 A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처럼 숫자, 문자 막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는 더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곱셈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곱셈은요. 결합법칙도 성립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결합시켜서 계산하면 되겠죠. 3, 5, 15 이렇게 숫자를 먼저 앞에 쓰고요. 자, X와 Y 이렇게 있을 땐 여러분 이렇게 Y가 먼저 있지만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것을 더 즐겨합니다. 반드시 진리는 아니지만 이게 더 보기 좋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것을 우리가 하고요. 자, 3번째입니다. 자, 숫자 보니까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마이너스 0.1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1 같은 경우는 이를 생략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아까 약속을 함께 드렸죠.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알파벳 순서 A가 먼저입니다. 자, 그렇지만 A는 2개 있기 때문에요. 제곱 이렇게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B까지 챙겨주시면 곱셈교 예쁘게 생략하면서 잘 정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4번 조심할 것. 곱셈, 마이너스, 그리고 곱셈 이렇게 있죠. 곱셈, 뺄셈, 곱셈 이렇게 있다면 자, 여러분들 곱셈은 곱셈끼리 생략기호 이제 생략하면서 여러분 더 줄여주시고요. 자, 그렇지만 뺄셈은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덧셈, 뺄셈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3을 먼저 써주면 3 곱하기 A-B에다가 마이너스 숫자 먼저 써주시고 EC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2번 문제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먼저 나타내 보았는데 어렵지 않죠? 숫자를 먼저 써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곱셈 기호 생략하고 문자 써주고 문자끼리는 가급적 알파벳 순서대로 해주면 더 예쁘다. 뭐 이 정도까지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눗셈 기호도 한번 생략해 보도록 할까요? 자, 3번. 다음 식을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눗셈은요 이렇게 바로 분수로 생각할 수 있으면 분수로 이렇게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얘가 분자로 올라옵니다. X. 자, 뒤에 있는 것 바로 분모로 내려옵니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분의 X가 곧 X 나누기 2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 원리 자체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나누기를 하는데
A라는 것에서 괄호가 되어 있죠. 이 뒤에 있는 거 전체를 여러분 나눗셈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까 우리 분수로 바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거는 곱하기로 고친 다음에요. 자, 뒤에 있는 거 전체를 우리가 역수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전체가 3b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 분모 분자로 들어가면요. 괄호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우리 여기서 괄호를 한다는 건 앞에 있는 식에서 뭔가 좀 혼란스러울 때 괄호가 필요하면 꼭 괄호를 해야 돼요. 자, 나누기 먼저 하지 않고 뺄셈을 먼저 하겠다. 그런 의미로 괄호를 해놓은 거죠. 자, 근데 여기는 보니까요. 분모로 들어가 버리면 어차피 이 계산을 먼저 하겠다라고 표시가 나 있어요. 이 경우는 여러분 괄호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곱셈교 생략하려면 이렇게 분자끼리 곱셈해야죠. 왜냐하면 이거 사실은 1분의 a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제 계산할 거니까 자, 3b 마이너스 2분의 a란 형태로 여러분들이 줄여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한번 생략해 봤는데요. 자,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익숙해져야 되니까 문제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또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만큼은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끝장 개념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이 세 번째는요, 식의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첫 번째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자, 숫자가 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변화하는 걸 모두 다 쓸 수 없으니까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인 문자를 썼잖아요. 자,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문자가 있는데 이번 이 문자 그릇에다가 이 숫자 담을래? 그럼 대신 담아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자 대신 숫자를 넣게 되면 그 식 전체를 좀 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식의 값이에요. 자, 이건 선생님 바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짚어볼 겁니다. 자, 4번.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개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따가 이제 이 식을 볼 텐데 이 식에 A라는 그릇에 누구를 담아달라? 2를 담아달라 이런 뜻이에요. 자, B라는 그릇에는요. 마이너스 3을 담아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자리에다가 이제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주어진 식, 선생님 준식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요 식에다가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신 넣어주시고요. 어렵지 않아요? 자, A 자리에다가는요. A 자리에 2를 넣는다 그랬죠? 선생님 A 자리에 2를 넣겠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B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겠어요. 선생님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냥 3을 쓸래요. 잘한 것일까요, 여러분? 자, 이거 조심하세요. 우리 문자일 때는 곱셈 기호 생략 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문자 대신에 숫자를 넣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런 과정을 바로 대신 숫자를 넣어요. 그래서 대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입해서 우리가 숫자를 나타낼 때는요. 이렇게 써버리면 22라는 것과 구분이 안 되죠. 자, 22가 아니라 우리는 곱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자, 문자 대신 숫자를 대입할 때는 다시 무엇이 살아날까요? 생략했던 곱셈 기호가 살아납니다. 자, 요거 조심하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거 여러분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자,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B 대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B 대신 들어가야지 앞에 있던 마이너스는 원래 마이너스가 있던 거예요. B 따로 마이너스 3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아, 그러면 이 B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따로 있고요. B 대신에 마이너스 3이라는 걸 통째로 한번 문자 B 대신에 대입해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2, 4 그리고 마이너스 우리 만났으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마이너스 기호 예쁘게 분수 앞에다 적어주시고요. 3분의 7 이렇게 써주시면 이 식의 값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문자로 있을 때는 숫자의 값을 낼 수 없었지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값을 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P는 2분의 1입니다. Q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요 식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뜻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문자 대신에 이 숫자를 넣어주는 걸 뭐 한다고 한다? 대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할 겁니다. 자, 어떻게 대입할 거냐? 8. 자, 곱하기. 자, 숫자로 대입할 거니까 곱셈 기호 이제 살아나시고요. 2분의 1 제곱이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9 곱하기
Q 대신에 Q라는 거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온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전체의 제곱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대입하는 과정을 먼저 잘 보여주시고 마음 성급하게 생각하시면 실수합니다. 자,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제곱부터 해야 되겠죠? 가까이 붙어있는 계산부터 먼저 합니다. 자, 제곱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요. 4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9 곱하기 자, 음수를 제곱하게 되면 여러분 양수 되겠죠? 자, 그리고 3, 3은 9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약분해 볼게요. 4, 1은 4, 4, 2,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2 나올 것이고요. 자, 여기는 약분하고 나면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 보다시피 시계값이다라는 것 아까 우리 1번 개념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숫자 대신에 숫자가 뭔가 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면 문자로 만들었지만 반대로 이 문자로 되어 있는 식에다가 무언가 구체적인 숫자를 이제 담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대입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단, 그때 우리가 생략했던 기호들은 되살려줘야지만 숫자끼리 계산해서 혼란이 없겠다라는 것. 자, 그리고 대입하는 것에서 우리가 식을 끝까지 계산하면 식의 값이라는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함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많이는 안 하고요. 우리 딱 이렇게 알맹이만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개념 모르는 거 없으셨죠? 자,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고요. 우리 교재에 선생님이 또 한 장에 잘 정리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줄 그어가면서 이런 거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예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쯤에서 확인할 게 뭐냐? 자, 개념을 알았다면 이게 실제로 여러분 실전 문제로는 어떠한 것들이 나오는지 많이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실전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자,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를 폴짝 뛰어넘기. 자, 여러분 개념이 확실해졌지만 이게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풀어내지 못하면 약간 슬퍼요. 그렇죠? 선생님 저 개념 항상 잘 아는데 왜 문제에서 자꾸 틀릴까요? 자, 이게 문제로 만들어지면 살짝쿵 약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구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 것들만 싹싹 모아서 이제 문제로 만들었거든요. 약간 까다로운 것들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 체크해 놓으시길 바래요. 자, 우선 필수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필수 문제, 문자의 사용에 관련된 겁니다. 자, 다음 중 문장을 식으로 나타낸 것이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지금 5개를 답지를 선택지를 한번 볼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만 골라왔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2,000원에 A 할은 20A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할푼리모 아시나요? 자, 할이라고 한다는 건 소수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할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소수 첫 번째 자리 숫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0.3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3 곱하기 10분의 1이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문자에서 이런 것들 헷갈린다면 실제로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 해보시면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할푼리모 혹시 아세요? 야구 용어에도 나오는 건데 뭐 타자의 뭐 타율이 몇 알입니다. 몇 알, 몇 푼, 몇 리입니다. 이렇게 하죠. 초등학교 때 우리 배웠을 겁니다. 아마. 자, 뭐 푼리모까지는 다 모르더라도 이 할이라는 것이 소수 첫 번째 자리에 이 자릿수를 의미하는 그런 값어치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 2,000원에 10분의 A 만큼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일단 먼저 본인이 풀어보시고 이것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2,000에다가 곱하기 얼마? 10분의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약분하면요. 이렇게 10으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요. 뭐가 나오냐면 200A1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A1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된 거죠. 잘못됐어요. 옳은 거 찾아야 되니까 정답 아닙니다. 1번. 자, 학생수 A명의 20%는 0.02 A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퍼센트라는 건요. 우리 할은 아까 10분의 얼마였지만 이 퍼센트는 백분율입니다. 그렇죠? 분모가 100이에요. 학생수 A명 중에서 자, 이걸 100으로 놓고 봤을 때 20에 해당되는 게 얼마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약분을 이렇게 또 10으로 약분하시면요. 0.2 나오네요. 그렇죠? 0.2A 이렇게 표현해야죠. 자, 그런데 어떤가요? 0.02 A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산식이 잘못되어서 여러분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x cm인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죠? 자, 여러분 정육면체니까 면의 개수가 몇 개예요? 6개입니다. 그렇죠? 정육면체는 6개인데 하나하나의 면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한 모서리가 x고 그럼 여러분 일단 이런 이제 전체 건널비는요.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 넓이 몇 개 생각하면 될까요? 6개 생각하면 되겠죠. 6 곱하기 자 이렇게 생긴 넓이는 x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6x 제곱 이렇게 되고요. 좀 더 곱셈교 생략하게 되면 6x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12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역시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가 7인 세 자리의 자연수는 그랬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표현.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327 뭐 이런 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3 더하기 2 더하기 7이 아니죠. 3 곱하기 100을 해주고요. 그 자릿수만큼 계산해줘야 돼요. 2 곱하기 10을 해주고요. 7 곱하기 1 해주면 뭐 더 좋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세 자리 자연수 같은 경우 100의 자리가 A면 100A, 10의 자리 숫자가 B면 10B, 그리고 1의 자리 숫자 1 곱하기 7일 텐데요. 어차피 곱하면 7이 나오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정답 4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5번 가겠습니다. 세 권의 A1인 공책 2권과 요거 좀 어렵다. 5자료의 B1인 연필 한 자료의 가격은 그랬어요. 자, 2개를 우리 더할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해요. 잘 안 될 때는 생각을 좀 하는 거야. 세 권에 예를 들어서 300원이야. 그럼 한 권에는 얼마예요? 100원이죠? 자, 어떻게 계산했어요? 300원 나누기 세 권 해야지 한 권의 값이 나오죠. 그 한 권의 가격에다가 나중에 개수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A1인데 세 권으로 나눠주면 한 권 값이 나올 거고 거기에 이제 공책 2권. 자, 5자료의 B1이니까 총액에다가 5로 나누어주면 한 자료 가격이 나올 거예요. 자, 거기다가 연필 한 자료의 가격 그랬으니까 B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2개 더하기 해주면 자, 어떻게 될까요? 3분의 2A 더하기 5분의 B 이렇게 되겠죠. 뭐가 잘못됐죠? 여기 2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잘못됐다는 거 확인했으니까요. 정말로 정답은 4번이 맞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약간 까다로운 구석이 있다. 특히 선생님 5번 오답이긴 했지만요. 정답이 4번이긴 하지만 오히려 5번에서 배울 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두시고요. 특히 관계식 같은 것들은 더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필수 문제 두 번째.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하나 표시하면 되겠죠. 자,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 계산 어떻게 하죠? 숫자 먼저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요. A, 알파벳 순서대로 먼저 적어준 거. 이쁜짓. 자, 그 다음 B 2개 있죠. B의 제곱. 자, 옳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2번 가볼게요. 2번. 자, 덧셈이 있으니까 여러분 일단 곱셈들끼리 먼저 계산해주고 나중에 덧셈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요. E 그리고 C 있어요. 자, 지금 뭐 양쪽 비교해 보건데 숫자는 먼저 적어주시고요. 자, 문자는 뭐 한 개 있으니까 앞으로 당겨도 되지만 이렇게 뒤로 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거 약간 헷갈린다면 잠시 보류해 두고 나머지를 보셔도 돼요. 자, 그렇지만 지금 왔으니까. 자, 마이너스 0.1x 여러분 이 1은 생략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더하기랑 비교해 보니까 이건 아예 그냥 마이너스 0.1x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헷갈리면 먼저 풀어보고 답과 비교한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도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자, 나눗셈이랑 곱셈이 섞여 있어요. 자, 헷갈릴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있는 계산을 먼저 합니다. 특별히 이 뒤에 괄호가 있지 않은 이상은요. 나눗셈하고 곱셈은요. 나온 순서대로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통째로 나누기 요거 그러니까 C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거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기 해서 나온 결과 자, 마이너스 맞고요. 분모는 2C 맞고요. 위는 A 플러스 B 맞습니다. 3번도 맞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4번 갑니다. 자, 요거 이제 여러분 3번과 비교해서 공부하세요.
자, 나누기 있어요. 선생님 아까는 순서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괄호입니다. 여러분들 괄호가 항상 먼저 우선해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에 나누기 요 안에 거 먼저 그럼 뭐가 되죠? B 나누기 C니까 C분의 B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A 나누기를 곱셈으로 고치고요. B분의 C 역수 만들고 자, 그럼 마이너스 B분의 AC가 되어야 되는데 정답 어때요?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잘못됐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옳지 않은 것. 4번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5번 갑니다. 자, 5번 보니까요. 자, 덧셈 있죠? 그 여기 나눗셈, 여기는 곱셈. 자, 덧셈을 맨 나중에 그리고 이 앞에 것, 이 뒤에 것 각자 계산해서 덧셈 살려야 됩니다. 자, 나누기는요. 분모 들어가니까 B분의 A-3 더하기. 자, 여기는 보니까 곱셈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곱하기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에 C-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비교해 보니까 어떤가요? 맞죠? 그래서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정답은 4번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서 답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 이렇게 생략 잘했는지 보는 건데요. 5문제를 푸는 것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할 때 잘 체크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필수 문제 했으니까요. 이런 응용 문제 쪽으로 넘어가 볼까 해요. 자, 응용 우리 3번으로 번호 단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다리꼴 뭐였습니까? 한 쌍의 변이 평행해요. 자, 이거랑 이랑 평행하고요. 그리고 높이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라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우리가 넓이를 계산했느냐? 2분의 1 곱하기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그리고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됐다는 거 기억하시죠? 일단 이 관계식을 기억해야지만 요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사실 문자를 또 대입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과 아랫변 더해주시면 A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고요. 곱하기 높이 H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나타내어도 되고요. 여러분들 조금 더 생략을 해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교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 A 더하기 B 곱하기 H 뭐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은 표현들입니다. 또 어떤 게 가능하느냐? 자, 이런 2분의 아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 H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일단 생략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뭐 이것도 답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생략한 상태로 이런 형태로 답해 주시면 더 예쁜 답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자를 사용한 식 우리가 나타낼 때 도형하고 관련된 어떤 것들을 많이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의 넓이와 관련된 식 헷갈린다면 그것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상기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고난도 식의 값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요거 왜 고난도라고 했느냐? 자, 문제를 보시면 선생님 A분의 1이 얼마라고 했는데요. 문제에는 A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떡해요? 자, 착각하고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역수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요. A가 필요한데 A 역수를 가르쳐 준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역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 뒤집어 생각해. 자, 그럼 A가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리고 조심할 것. 역수를 취할 때는요. 부호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역수 취합니다. B는요. 부호 바뀌지 않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역수 취합니다. 분모 문자 자리만 바꾸는 거예요. 그럼 C는 얼마냐?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A 마이너스 6AB 더하기 C의 제곱의 값을 우리가 계산해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A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시고요. 자, 이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이너스 6 곱하기요 살려야 됩니다. A 자리에 마이너스 2 들어오고요. 자, B 자리에 역시 마이너스 3분의 1 들어오고요. 곱셈기호 다 살리는 거 여러분 보일 겁니다. 자,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계산해 보면요. 마이너스 2에 곱하기 해보면 자, 마이너스 6이니까 일단 이 마이너스 여러분 두고요. 이렇게 계산하면요. 약분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 마이너스 3개가 있습니다. 곱셈할 건데. 자, 그럼 마이너스 살아있겠죠?
홀수계 있으니까. 자, 3, 1은 3, 3, 2, 6 하게 되니까 계산하면 2, 2, 4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더하기 4, 4, 16. 자,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얼마일까요? 바로 10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디서 이제 함정이 되어서 고난도라고 택했느냐? 자,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A분의 1이라는 걸 보지 못하고 A 자리에 이걸 바로 대입하고 B 자리에 이걸 바로 대입하고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고난도 문제로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대입하기 위해 힌트를 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잘 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이제 문자와 시계 관련된 개념들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괜찮았죠? 자, 이렇게만 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조금씩 이제 개념들이 쌓일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항상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을 먼저 탄탄히 하시고요. 자, 선생님 말씀드렸던 필수 문제부터 이 고난도 문제는요. 강의 보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손으로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이 또 강의할 때 어떤 점을 여러분들에게 주의할 점인지 짚어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메모하신 다음에 한 며칠 뒤에 다시 한 번 더 그 고난도 문제까지 한 번 더 챙겨보는 복습을 해보시면 확실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생님 강의 마무리할 때요. 선생님만의 이제 팁을 또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팁들 잘 쌓아서 여러분 것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수경쌤의 팁 나갑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숫자 대신 문자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자, 그건 A, B, C와 같은 알파벳 소문자를 주로 사용하지만 사실은요, 뭐 가끔 대문자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알파벳 소문자가 편리하니까 우리가 사용하겠다 약속하기로 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와 같은 관계식들이 많았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도형과 관련된 식들이라든지 어떤 가격에 관련된 식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관계식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알아두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수량으로 나타내는 관계식들을 잘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요. 어떤 수량 대신에 그러니까 수량들 사이 관계를 나타낼 때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자, 우리 강의 들을 때마다 이 수강후기 게시판에요. 강의 한 줄 요약을 여러분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여러분 이제 강의 한 줄 요약 보고요. 우리 친구 또 왔구나. 이렇게 출석 체크도 해보고요. 자, 33강이 진행되는 동안 이 성실하게 올려준 친구들에게는요. 선생님 또 마지막에 선물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강의 후기 선생님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제17강 다낭식의 계산으로 만나볼까 합니다. 다음 이 시간 여러분 예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늘 만들어가는 이 강의 선생님이 함께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우리 다낭식 계산으로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